쿠데타라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지금 아주 빈번히 나옵니다. 예, 쿠데타 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 이강성 기자 저 선풍기 좀 꺼주세요. 예, 예, 쿠데타 얘기 글쎄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쿠데타가 이른바 경찰들의 집단 항명 사태가 바로 사실상 쿠데타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얘기로 촉발이 됐는데, 글쎄요, 바로 그 당사자인 그 총경, 예, 이름이 뭡니까? 예, 총경도 쿠데타는 경찰국 만드는 게 쿠데타라 라고 또 되치기를 했죠. 글쎄요, 여기저기서 쿠데타라는 말이 아주 본문을 터지지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정말 쿠데타 성격인지 아니면 쿠데타가 성격이면 어떤 쪽에서 쿠데타를 기도를 하는 건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이른바 쿠데타라고 지적을 받은 그 주도자는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죠. 류삼영. 예, 류삼영이라는 분도 경찰대 4기 출신이던데, 네. 이게 이상민 장관이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12.12 쿠데타도 바로 하나회의 집단 항명으로 시작이 된 거다. 예, 다른 바가 없다. 예, 쿠데타 성격이 있는 것이다. 집단 항명 사태가 특히 무기를 줄 수 있는 어제 제가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과 경찰은 다른 그 특수 직역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군대 또 경찰은 치안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치안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 국방을 맡은 군인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적의 침투를 막아달라는 그런 위임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총과 칼, 무기를 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명이라든가 군사 체계가 아주 이렇게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쿠데타적 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항명을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컨대 그래서 어제 제가 법관 또 검사들 법관들이 전국 법관 회의를 열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하는 것들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예, 아니 검사들은 검사 회의를 여는데 왜 경찰들은 경찰 회의를 한번 열었더니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코너에 모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죠. 저는 평검사회라든가 전국 법관회의의 그 토의 주제가 자신들의 그 밥그릇 싸움, 이른바 영역전쟁,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저는 결단코 반대를 한다. 그 성격은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사 방향이라든가 어떤 새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검찰에 대한 이 옥주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성격은 용인이 되지만은 이른바 밥그릇 싸움에 나서는 그런 법관회의라든가 이 평검사회의 뭐 이런 것은 결단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글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의 항명이 어떤 밥그릇 싸움의 속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어서 준비가 덜 된 경찰에게 지금 가서 9월 중순부터 검수완박이 실제로 실행이 되죠. 예,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 수사할 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람은 없고 우리 인력도 충원해 주시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찰이 지금 사실은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권보다도 경찰의 힘이 막강해진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예, 이거는 안 될 말이죠. 어떤 정권이든지 바로 경찰들의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 그다음에 사무, 행정권 이런 것들은 다 그 정권에 있는 겁니다.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예, 민정수석실에서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 민정수석이 컨트롤을 하는 거고, 왜 민정수석은 바로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정수석들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폐지를 해서 경찰의 그런 감독이라든가 운영, 관리,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 이것을 그대로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을 어디다가 행정안전부 거기다가 경찰국을 새로 신설을 했다는 게 바로 이번 그 파동의 뿌리일 텐데요. 글쎄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경찰의 비대해진 경찰을 관리 감독하고 인사와 예산을 체크를 하고 균형 잡힌 그런 그 행정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찰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좀 모순점이 있죠.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에서 경찰을 컨트롤하는 것은 괜찮고,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왔기 때문에 더 그런 성격으로 더 반발의 강도가 훨씬 더 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제가 상황인데요. 자, 이제 3대 쟁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경찰 사태를 쟁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첫째, 경찰은 독립기관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찰 업무의 치안과 교통 등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일이 다 경찰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의 인사 예산 감독은 당연하다. 인사 말씀드렸죠. 예산 이런 걸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정말 이 정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나도 안 하고 경찰청장을 임명해놓고 경찰청이 다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감독 권한 자체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내부 장치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는 경찰은 또다시 부패하기가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수사권이 훨씬 더 쥐어졌다고 막강해진 조직이라고 컨트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들었고요. 네. 단지 수사를 하는데 자꾸 정권 차원에서 회랑을 놓고 야 그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거니까 수사하지 마. 이거는 경찰 측에서도 지금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찰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감시 감독을 할 거면은 아주 민감한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또 실제로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별 사안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떤 정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수사라고 해도 그거를 중지를 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진행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치를 할 수도 없다. 단지 경찰 인사가 어떻게 되고 그 예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경찰의 그런 그 통제를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당연히 어디에선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완전히 경찰이 독립된 조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인가 그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인사 예산 감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네. 두 번째입니다. 행안부가 통제하는 게 맞느냐? 왜 하필 행안부가 통제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나올까요? 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던 민정실을 폐지를 했죠. 윤석열 정부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민정실이 폐지되면 당연히 민정실에 있던 치안비서관이란 직제도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엔 바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지휘한 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내무부가 그랬듯이 바로 내무부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기능을 더 확대 개편한 행정안전부, 예, 이것도 MB 때부터 행정안전부라고 했나요? 예, 바로 훨씬 더 기존의 내무부와 안전 기능을 강화한 행안부에서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게 맞다라고 지휘 체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게 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사를 다룬 것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총경 모임. 바로 처벌 대상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도한 사람, 아까 류 총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직위 해제를 하고 대기 발령을 했죠. 그리고 단순 참가자들은 지금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 집단 행동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은 금지를 한다라고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 어긴 게 맞습니다. 집단행동 금지 조항은 어긴 게 맞고,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월화수목금도 아니고 휴일날,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건데, 그거를 왜 무슨 직위 해제를 하고 대기 발령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개인 차원으로 갔을까요? 네,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예. 개인 차원에 했으면은 당연히 사적인 장소를 가야죠. 왜 경찰 연수원을 갑니까? 네, 아산이 이제 우리나라 중간쯤 돼 있는 중부 지역에 있으니까 아마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서도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에 장소를 잡았겠죠. 예, 장소 자체가 공적인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가. 그러고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왜 공적으로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게 맞는 반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여기에 예, 제복을 입은 사람도 보였나요? 제복은 그건 아니군요. 제복은 제가 다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됐는데요. 예, 바로 장소가 개인 류삼룡 또 개인 누구누구라고 해서 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게 아니었죠. 예. 울산의 중부경찰서장 무슨 총경, 그 다음에 어디에 무슨 총경, 다 직위를 달고, 아마 여기에 그 가슴에 그런 명찰도 아마 달았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명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게 사적인 모임이 결코 아닌 것이죠. 네.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신분으로 단지 시간만 이 평일날을 피해서 휴일에 만났을 뿐인 것이죠. 예,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이 강조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 규정을 어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더 치밀하게 저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면은 진짜 그야말로 사적으로 장소도 그렇고 그야말로 무슨 서장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가 된 채 그야말로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이제 중징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약간의 좀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데 글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이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정 같은 걸 모르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아무튼 서로 쿠데타를 비난을 하는데요. 일선 경찰들이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고 글쎄요, 무기 소지 가는 경찰이 명령을 불복했다. 12.12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 어제 이제 12.12 하나회 얘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하나회를 굳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회를 굳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경찰 조직 내에 하나회 같은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 있다. 바로 경찰대 출신들의 집단 행동을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찰대, 말은 경찰대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회가 주도한 12.12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일선 경찰들은 우리가 모이면 반란이냐,
경찰국이 바로 쿠데타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지금 국무회의가 아마 오전 11시에 열렸겠죠. 아마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을 겁니다. 지금 오전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 바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게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고, 예, 8월 2일 날 다음 주 초에 이제 시행령이 들어가면은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찰국이 예, 초스피드로 통과가 됐네요. 예, 오늘 16명 조직으로 2일 출범을 한다. 예, 저렇게 이제 새로운 조직이니까 구체적으로 TO라고 그러죠. TO. 16명이 근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예. 16명 중 12명이 현직 경찰로 구성을 하고요. 인사 자치행정 업무 등을 경찰국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경찰국은 이미 세워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어제 주도를 한 집단 항명을 주도를 한 경찰대 출신, 예, 거의 경찰대 출신들이 3분의 2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아무튼 경찰대 출신, 예, 지금 새로 경찰청장에 내정이 된 후보자죠. 윤희근 청장 후보자도 경찰대 출신이기는 합니다. 7기죠. 그러니까 요번에 집단 행동을 주도한 사람은 4기, 예, 유삼영 총경은 4기고 자기보다 3년 예, 아래인 후배가 이제 경찰청장으로 오는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제가 어제 황운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정치적으로 더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시중에 그런 그 눈초리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KH님, 사계절님, 천일님, 왕돈이님, 네. 이상일님, 조준이 좋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3대 쟁점으로 본 경찰 사태,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한번 보시죠. 예, 긁어 부스럼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의 좀 어깨가 올라가고 약간 좀 옷을 꾸정하게 입은 예, 옷 자체, 차림새는 별로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지는 않죠? 네, 아마 윤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걸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이 앉아서 등을 이렇게 내미네요. 벅벅 긁었네요. 대기발령, 쿠데타, 하나회 12.12. 반발이 확산되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행안부 장관이 조금 아주 초기에 강경하게 대처를 하느냐고 대기발령까지 하고 쿠데타라고도 하고 하나하나를 소환을 했는데 글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좀 세련되게 좀 하지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 아니야라고 조금 마뜩치 않은 그런 그 시선을 만화에 표현을 했는데요.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렇게 행안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그런 징후라는 건 없고요. 저 정도의 예, 쿠데타라든가라고 하는 건 주파수를 당연히 예, 맞춘 거지요. 맞춘 거고 실제로 오늘 출근을 하면서 그 도어 스태핑에서는 예, 경찰들의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마뜩지 않게 행안부 장관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그것은 아주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겨우 문 열자 정부 경찰 전쟁이 돌입했다. 끝날 때까지 저는 대기발령인가요? 민생 경제가 저렇게 한탄을 하네요. 정부 대 경찰 지금 온갖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이른바 경찰의 대란이죠. 대란. 네, 쿠데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찰 대란이 벌어졌는데 국회가 겨우 문을 지난주 말에 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경난, 예, 경찰의 난으로 민생 경제는 저 끝날 때까지 민생 경제는 안 챙길 겁니까? 라고 대기발령 얘기를 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만평이 더 아주 가슴을 치는 예, 그런 잘된 만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예, 유삼영 총경 얘기하는 것이죠. 황운하 보고 정치에 입문하고 싶었나 송채영님이 예, 아마 송채영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행안부 장관 소신 있게 잘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한동훈과 이상민. 네, 좌파는 뭘 해도 태클을 걸어요. 잊지 맙시다.
국회가 하루 일하고 1,200만 원씩,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홀로서기 님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